알쓸신앙.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항공에 관한 신비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송 알쓸신앙의 진행을 맡은 안다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북한의 항공입니다. 우선 북한의 공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북한에는 6개의 민간 여객공항이 있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 위치한 순안국제공항부터 백두산 관광용도로 지어진 삼지연공항, 마실령 스키장이 있는 강원도 원산의 원산국제공항, 그리고 대한항공 난폭사건이 있었던 선덕비행장 등 1개의 국제공항과 5개의 국내선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안과 원산, 국제공항이 2개인데 왜 1개의 국제공항이라 표현할까요? 이는 원산국제공항에서 정기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국내선 공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6개의 공항들은 모두 군 부대와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실상 유일한 국제공항인 순안국제공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북한은 외래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시설 명칭이 독특한데요. 1터미널을 제1역사, 스튜디오는 사진봉사, 공항 라운지는 공무석 대기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객터미널을 새로 건설하는 등 2015년에 새롭게 개장한 공항이라 최신식 탑승교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북한 유일의 국적항공사 고려항공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의 품질을 평가하는 스카이트랙스에서 별을 단 하나 받은 세계 유일의 일성 항공사로 유명한데요. 현재는 그마저도 지켜내지 못하고 승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으며 제로스타, 무성 항공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평가를 달리는 고려항공, 어떤 노선을 운행하고 있을까요? 고려항공의 노선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운항이 어렵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구소련 국가에 취항했으나 소련 붕괴 이후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편입되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노선은 경제성이 떨어져 단항되었고 구소련 국가들로 가는 노선은 전부 운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태국처럼 공식적으로 고려항공의 취항을 막는 국가도 있죠. 현재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초단거리 노선 3개만 운행 중입니다. 특이한 점은 고려항공이 운용하는 항공기 중에는 보잉사나 에어버스사의 기재가 없다는 점인데요. 항공기술이 유출되거나 유사시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서양의 항공기 제조사는 고려항공의 항공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항공은 2010년 이전에는 구소련에서 들어온 초구형 항공기만 운용해야 했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의 최신 기제는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AN148이라고 하네요. 혹시 고려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우분이 있다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라 신용을 담보로 거래해야 할 신용카드사가 없어서 해외 송금을 통해서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부에서 북한 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알아봤죠.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항공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가 외항사 최초로 평양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광저우를 허브로 하는 중국의 중국 남방항공도 취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이 부정기 차터편으로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단항 중이지만 유일한 국제 노선인 중국의 에어차이나만이 평양, 베이징 노선을 꾸준히 운항 중입니다. 대부분의 항공편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적 항공사들이네요. 서양에서는 독일의 물류회사인 DHL만이 유일하게 라이프치히와 평양을 오가는 화물 노선을 비정기편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용해서는 안 되는 항공사를 살펴볼게요. 북한 주민들은 여행이나 이동을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겠네요.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를 이용하면 다시 북송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데요. 중국 국제항공, 중국 남방항공, 동방항공, 그 외 중국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 그리고 러시아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S7 항공사들을 이용하면 경유지 혹은 도착지에서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납치를 당해 다시 북송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북한 보위부들의 중국 내 활동을 방치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 북한과 국교를 맺은 베트남에도 북한의 특수임무부대가 즐비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에 안전하던 홍콩도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중국의 간섭이 심해져 안전하진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의외로 중국과 교류가 많고 인구의 70%가 중국인인 싱가포르는 안전하며 중국과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대만의 항공사 역시 안전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항속거리 발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알쓸신앙, 제작 및 기술의 고유진, 진행의 안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